안녕하십니까. 저는 매트릭스 엘라스틱 시리 다이렉트 스템셀 레이니지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치의학과 2학년 3192679 오지우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미리 보기, 소개,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미리 보겠습니다. 논문을 먼저 보면은 매트릭스 엘라스틱 다이렉트 스템셀 레이니지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논문 제목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서머리, 그 다음으로 인트로덕션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이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줄기세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환경의 탄성계수가 중요하고 이 탄성계수에 따라 줄기세포가 신경, 근육, 뼈의 세 가지 계통으로 분화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배양 초기에는 분화유도 용액을 첨가해주면은 분화 방향성을 바꿀 수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세포의 분화 유도 용액을 첨가해주더라도 분화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환경의 탄성 계수를 인지 가능한 논머스클 마이오신 2를 억제하면 분화 자체가 억제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미세환경의 물리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줄기세포의 치료 방면에 대한 진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개입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을 보면은 여기 이제 메센키머 스템셀 MSCR 메모리 디바이스 이 줄을 보면은 중간엽 줄기세포는 골수에서 유래하며 신경, 근육, 뼈 등 다양한 계통의 세포로 분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MSC 중간엽 줄기세포는 다양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서 분화하고 분화된 세포에서 성장 인자 같은 솔러블 인듀서가 기질 고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이브 스템셀에서 매트릭 스티프니스 등의 물리적 특성이 어떠한 직접적 효과를 보이는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이 매트릭 스티프니스가 이 물리적 특성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하였고, 맨 마지막 줄을 보면은 게르 두께, 높이의 조절은 줄기세포의 미세 환경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 사진을 보면은 A를 보면 뇌는 1kPa, 근육은 10kPa, 이제 코라제너스 본은 100kPa의 미세환경 탄성 계수를 보입니다. 즉 조직을 스티프니스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B를 보면은 이제 이 겔에 콜라겐 1을 코팅하였고 A에서 스티프니스 수치로 스티프니스를 조절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뇌와 유사한 환경에서는 이제 이 브랜치라는 가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유사한 환경에서는 10kPa의 탄성 계수를 지닌 시점에서 스핀더러 팩터가 마이오블라스트와 비슷하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C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C에서 이 빨간색은 이제 이 옆에 있는 단백질들이 활성화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면 많이 활성화된 거고, 녹색이면 활성화가 억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이면 아예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블레비스테틴이라는 것을 얻는데, 이 블레비스테틴이란 거는 마이오신2, 아까 우리가 말한 논머스클 마이오신2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즉 블레비스틴을 넣으면은 논머스클 마이오신2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의 처리 시 세포가 세포의 기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레비브스틴을 처리했을 때 결과를 살펴보면은 여기를 지금 살펴보시면은 블레비브스틴을 넣었을 때는 그 이전에 넣기 전과는 이 반응이 매우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다 옅어진 것이죠, 전반적으로. 즉 MSC가 각각 신경세포, 근육세포, 뼈세포로 분화 가능한 환경에서 유전자 발현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A 사진을 보겠습니다. A를 보면은 MSC를 뇌의 스티프니스 값을 갖는 겔에 넣었을 때 베타3 튜블린과 NFH 등의 신경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이 염색되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타 튜블린과 NFH가 지금 염색이 되었죠. 또한 B를 보시면 겔에서 MSC와 피브로블라스트를 배양하였을 때
면적에 대한 가지의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소프트 제한은 MSC에서 96시간 후 브랜치 개수가 늘었으며 이는 신경세포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반면 피브로블라스트는 브랜치 수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게리 스티프해질수록 96시간 후 MSC에서 브랜치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D를 보겠습니다. D에서는 지금 MSC가 오스테오제닉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존재할 경우 이 MSC가 프레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프레오스테오블라스트는 오스테오이드라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칼시파이드가 되어서 뼈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MSC가 뼈 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는 오스테오칼신에서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둘러싸는 형태로 나타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와 G를 확인해 보면은 오스테오칼신이 풍부한 오스테오 매트릭스를 측정한 결과 탄성 계수가 약 30kPa를 보이는 정도에서 이제 이것이 가장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를 보겠습니다. A를 보면은 A는 각각 신경, 근육, 뼈의 탄성 계수 조건에서 베타3 튜블린, 마이오디 튜블린, CVF 알파1 등 단백질의 발현 정도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한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파란색이 어느 정도 발현됐느냐 정도고 이 발현된 정도가 각각의 탄성 계수에 따라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녹색이 지금 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로제닉에서는 베타3 튜블린이 발현이 되었고 마이오제닉에서는 마이오티가 그 다음에 오스테오제닉에서는 CBF 알파1이 발현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스티프니스가 30 그리고 베타를 보면은 지금 11kPa인 부분에서는 지금 MSC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근육 모세포인 C2C12에서 34kPa의 조건보다 더 잘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MSC가 근육의 조건에서 근육 모세포의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매트릭스 스티프닉스가 34kPa의 조건에서는 뼈 모세포인 HFOB에서는 11kPa의 조건에서보다 더욱 많은 발현 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를 보겠습니다. C를 보면은 PNFH는 신경세포의 탄성계수 근처에서 매트릭스의 최대 발현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오디는 근육세포의 탄성계수 근처 매트릭스에서 최대의 발현을 그 다음에 CBF 알파1은 뼈세포의 탄성계수 근처에서 근처 매트릭스 최대의 발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블레비스테틴을 같이 넣으면 모든 탄성 계수에서 각각의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정도가 모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 B, C를 보게 되면요. A에서는 CSC12, MSC에다가 MIM을 첨가한 것, 그리고 MSC를 넣었을 때 이것을 다 각각 일주일간 배양한 것입니다. 이때 마이오디의 발현 정도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면 CSC12, MSC, MIM, MSC 순서대로 발열 정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는 HFOB와 MSC의 OIM을 첨가한 것과 MSC를 일주일간 배양한 것인데요. 이때 CBF 알파1의 발현 정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다음 이제 MSC에 비해 이제 A와 B를 살펴보면 CSG12와 HFOB가 상대적으로 단백질 발현 정도가 높았고 다음으로는 MIM과 OIM을 넣은 MSC, 그 다음으로는 MSC 순으로 이제 점차 낮아졌습니다. 블레비스테틴을 첨가한 경우에는 이 순간을 보면은 매트릭스의 탄성 계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분화 정도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분화가 억제된 것이죠. 그리고 C는 이제 각각의 물질의 웨스턴 블러스를 한 것인데요. 액틴은 단백질의 이 발현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D와 E를 보겠습니다. D와 E를 보면은 신경세포가 주로 유도되는 탄성 계수 조건이 1kPa, 1kPa 매트릭스에 성장인자를 넣고 일주일과 3주일 뒤 미디아를 MIM과 OIM 등의 인덕션 미디아로 교체했을 때 베타3 튜블린과 마이오디, CBF 알파1 등의 발현 정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일주일 뒤 미디아를 교체한 것은 베타3 튜블린이 감소하고 그리고 마이오디와 CBF 알파1이 발현이 유도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일 뒤에 변경을 하였을 때는 이 미디아를 교체했을 때 베타3 튜블린이 감소하는 양이 엄청 적어지고 마이오디와 CBF 알파1의 발현 정도가 적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의미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그 초반에는 이 성장이 그 분화 성장 인자를 넣어주면은 이 성장하는 그 조건이 달라짐으로써 이 줄기세포가 다른 것으로 발현될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조차도 변경이 되지 않고 이전의 그 미세 환경에서 가진 정보를 가지고 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를 보면은 마이오신의 발현 정도는 이제 매트릭스의 스티프니스가 클수록 증가하면서 또 이때 블레비스태틴을 첨가했을 때는 마이오신과 단백질의 발현 정도가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B에서는 각각의 단백질들이 MSC의 블레비스태틴을 첨가한 것과 MSC의 ML7을 첨가한 것을 조건에서 발현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때 ML7은 블레비스태틴과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레비스태틴과 ML7을 첨가했을 때 단백질들의 발현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에서는 NMM2의 발현 정도가 솔루블 팩터와는 상관없이 매트릭스 스티프니스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블레비스태틴을 첨가했을 때는 NMM2의 이 발현 정도가 감소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와 B를 보시면요. A와 B는 포컬 어데션을 구성하는 박실린과 F 액틴의 발현 정도를 형광 물질로 관찰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매트릭스의 스티프니스가 클수록 백실린과 F 액틴의 발현 정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매트릭스의 스티프니스가 클수록 세포가 매트릭스를 잡아당기는 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매트릭스 스티프니스가 증가할수록 세포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HFOB, C2C12, MSC와 상관없이 점점 매트릭스를 잡아당기는 힘이 증가하였으며 세포의 막이 딱딱한 정도 또한 이것 비례하여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레비스테이틴을 첨가한 경우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즉 이번 논문의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리니지 스페시피케이션은 매트릭스 스티프니스에 의해 조절되고 매트릭스의 탄성 계수는 NMM2, 논머스클 마이오신 2에 의존합니다. 또 MIM과 OIM 등 인덕션 미디어보다 매트릭스 스티프니스가 MSC 분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